물건들이 깨지고 닳고 구식이 되고 폐기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국민 총생산은 증대할 것이고 국가 회계상으로는 우리가 부유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앙드레 고르가 에콜로지카에서 했던 말입니다.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하위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유한한 생태계 안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답해야 한다. 팀 잭슨이 성장 없는 번영에서 썼던 글입니다. 우리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시스템은 생태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녹음하고 있는 시사비평계 에콜로지카 김수민의 뉴스 밑장. 야,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렇네. 네. 뭐 누구? 잭슨? 팀 잭슨. 잭슨? 뭐 마이클 잭슨 아니고. 팀이야? 네, 팀 무슨 잭슨 5인가? 무슨 잭슨 있잖아. 팀 무슨 쓴 있잖아. 이름이 세 글자. 응? 영화 감독. 팀 버튼. 아, 팀 팀 버튼. 네, 버튼 눌렀어요. 네. 오늘 함께할 멤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스 밑장 수익 저조의 책임 김수민에게 있습니다. 김수민이 MC 깜냥입니까? 인디계 강용석, 이창원. 네, 김해 후보가 깜냥이 안 돼서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강용석이었습니다. 슈퍼챗 써주십시오. 강영석 뭐지? 수익 창출 중단돼서 슈퍼챗 안 아니 됐다. 아니야. 와, 모르는구나. 뭐 김세희하고 강용석 씨가 네. 자기 그 유튜브를 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이 분열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날 음. 슈퍼챗을 천몇백만 원 받았고 네. 김세희가 그걸 보고 또 분노하는 거기 가서 슈퍼챗을 받으셨다고요? 말하면서 그러니까 가세현은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제 유일한 그 낙이 그 유튜브들 보는 거예요. 아, 네. 강용석. 김세희 그다음에 차명진도 하고 네. 네. 그 권윤가 권유? 예, 권윤가 뭐 하여튼 있어요. 몰라요. 그 예전에 그 뭐지 진중권 씨하고 간결이라고 그 뭐 토론 붙었다가 깨진 아저씨 있잖아요. 있어. 하여튼 있어. 네. 하여튼 거기서 뭐 무슨 마사 회장 뭐 부지사 이게 거기서 다 나왔더만. 그래가지고 그거 요즘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는 예전에 마치 제가 민보기 의원을 스토킹하듯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창훈 대표는 이 유튜브 진짜 많이 챙겨보네요. 많이 챙겨봐요. 저는 특히 요즘 그거 너무 재밌어. 뭐 좀 재밌다면 저는 가서 봅니다. 뉴스 밑장 안 보고. 재미없잖아. 안 뭐 보고. 다 하면서 다 들었잖아. 이미 여기서 다 웃고 즐겼는데. 나는 계속 들어도 재밌다. 난 2번은 안 봐. 나는 뉴스 밑장 최소 3번은 듣습니다. 네. 3번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용석, 김세아 이분들 네.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 싸워주세요. 변희재는 저희 가서 김용민하고 방송하고. 변희재는 요새 강용석을 때리고 있죠. 아 그렇죠. 이게 항상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갈라져서 싸우고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가 딱 깔려 있으면은 갈라지더라고 지들끼리. 하여튼 재밌어요. 무슨 춘추전국 시대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저기 내일의 뭐 동지고 완전 그 타짜판이잖아 이거. 뉴스 밑장 멤버들은 왜 안 갈라지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라고 지금 이거 동료이가 한식. 개당근밖에 없어요. 개당근.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 해야 돼요. 슈퍼챗 정지도 안 당하 있습니다. 네. 네. 슈퍼챗 우리 슈퍼챗은 있긴 있죠. 네, 있긴 있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멤버입니다. 친 김수민이 친 뉴스민이라고 하면 뉴스민이 김수민파의 욕설을 용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해라. 동동이가 웃는다. 언론계의 황교익, 천연계. 네, 떡볶이 좋아합니다, 저도. 황교익 떡볶이 싫었잖아. 싫어하는데 광고는 하죠. 광고는 하죠. 네. 황교익 씨는 그렇죠. 지금 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수호, 이낙연 공격 지금 앞장서고 있다. 그분들은 5년 내내 뭘 지키더니만 네. 계속해서 끝나고 나서도 뭘 지키네. 계속 지켜. 그럼 무슨 문재인을 지키자, 조국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뭐 군인들이야 지키게? 지구방이 됩니다. 지구방. 그러니까 다음은 누굴 지키지? 계속 지키고 앉아. 김남국을 지키나?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진정한 보수 정당 아니야? 지키는 수구 정당. 수구 정당이죠. 네. 계속 지켜. 아유. 내가 이 시작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
족 같은 사람과 존만한 사람과 족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단은 일부는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고 내가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지선 총정리 했는데 2명인가 들어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자료도 조사 안 하고 방송하느냐 김수민 씨 실망이냐 뭔데 너네는 뭘 지적을 해 그럼 지적을 둘 중에 하나요. 국민의힘 지지자거나 민주당 지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요. 둘 중 하나죠. 이창원은 댓글을 보지 않고 김수민은 댓글을 정말 열심히 본다. 네. 얘네들을 족같은 새끼들로 임명하겠습니다. 근데 자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뭐가 있었죠? 우리는 자료 조사는 우리가 자료가 필요한 방송이었나? 조사를 안 하긴 원래 자료 안 조사를 안 하지 나는. 안 하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리고 자료를 갖고 방송을 하면 그건 안 쳐들어요 또. 객관적 데이터가 다 있는데도 안 쳐들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 기분에 벗어나고 지 직관에 벗어나면 그냥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방송하다가 황당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루는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많이 들어오는 채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다른 관계보다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댓글로 김수민 씨는 자기 개인 팟캐스트 아마 뉴스 밑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가 다르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뉴스 밑장의 거대한 바둑판을 통해 늘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뉴스 밑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 좌파적이네? 진보적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 맘대로 회로가 깔려가지고 좌파나 진보는 반미 뭐 이런 식으로 깔린 거지. 지 맘대로. 예, 미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쪽이랑 저쪽이랑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못 될 겁니다. 끝까지 못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잡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봐라. 라고 잡아요. 보통 댓글을 찾아다니면서. 도망가요. 보통 도망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어떤 사람 잡혔어 나한테. 미국에서 무슨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또 나보고 김수민 씨는 그 한겨레 예언해주면서 윤석열 까는데 딴 데서 윤석열 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들고 와라. 하나라도 들고 와라. 빤 거 하나라도 들고 와라.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수다라는 유튜브 있죠. 또 찾아와.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명만 찾아왔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새끼야 다 들어봐라. 이재명 까고 있는 거지. 이게 윤석열 빠는 거냐고. 그러니까 얘도 두뇌 회로가 똑같은 거야. 윤석열 빠는 게 아니고 이재명 까는 건데 이재명 까는 걸 듣다 보니까 얘는 윤석열 빠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단순한 놈들아. 뭐 정신 안 차려? 그러니까 이게 김수민은 댓글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봅니다. 네. 얼마나 그 일이 없어요 일단. 다 쫓아다니네. 그러니까 전용기는 애도 봐야 되지. 일 많아. 나 일 많잖아. 아니지. 나 그 생방 중에 댓글 봅니다. 생방 중에 피곤하게 산다 진짜. 그 방송의 댓글이 아니라 딴 방송 생방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방송에서 방송한다. 그 와중에도 유튜브에 댓글 뭐라고 달렸느냐. 그 방송 말고 딴 방송 댓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들고 들어가잖아. 잘 보라고 내가 이거 들고 들어가요. 아이패드 방송 때 들고 들어가거든. 이렇게 세워놓지는 않지. 너무 티나니까. 눕혀놓고 댓글 심지어 중간중간 방송 중간에 댓글 응대도 합니다. 멀티야 멀티. 네. XH님이 셋 다 들어가고 동동이 나오래. 동동이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XH님은 동동이만 찾아요. 자 오늘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뭐 오늘 근데 주제가 뭐죠? 요런 거 수다 떨면은 막 슈퍼챗도 싸주는데 아니야 노래 우리는 안 찬송가 불러야 돼 찬송가. 우리는 왜 안 싸줘? 슈퍼챗 찬송가 불러야 된다니까. 자 그럼 뭐 주제가 뭐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총정리. 지방선거. 예, 총정리 이제 큰 단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문인 작은 단위까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보죠. 누가 먼저 총평을 좀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일단 셋 다 예측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예측했죠? 나는 11대 6. 나도 11대 6. 제가 전용기. 제가 10대 7? 10대 7 이야기했었죠. 내가 그때 울진 갔을 때 12대 5까지 갔었는데 하나 올렸어요. 네, 그냥 놔둘 걸. 근데 나는 참고로 김동연이 진다고 한 적은 없어요. 나는 항상 김동연이 이긴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대전과 세종은
이기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렇죠. 예. 근데 대전 세종이 졌더라고요. 이 지기 어려운 선거였을 텐데 네. 특히 세종은 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유인하는 동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김뉴욕 드리머님 각각 5,000원 감사합니다. 네. 민비라 결과는 슈퍼챗 쏴도 쏴기가 싫어요. 이 우리 청취자들은 뭐 쏴주면 뭐 얘기라도 좀 해주고 고맙다라고 너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맙다 해주고 말이야. 좀 그렇게 내가 하란 얘기하려고 말이야. 했잖아. 랠리 플레이님은 슈퍼챗도 안 쓰면서 질문해요. 민비라 결과는 어떤가요? 이따가 얘기하죠. 이따가. 네. 저는 그 양승조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막판에 많이 치고 올라온다. 경향성을 좀 봤는데 힘이 딸렸던 것 같고 김동연은 이긴다고 봤었고 저는 세종 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춘희에 대한 그 이게 지루함이 있을 거다. 채팅창에서 한 이상님이 세종은 현직 시장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요. 금강보행교. 그 금강보행교가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 그 금강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 설치를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금강을 한 바퀴 돈다고. 그 어디에 세종시 있어요, 거기? 세종시 있는데 세종시에도 금강이 흐르나요? 그래 흐르죠. 네. 제가 거기 공주. 뭐 무슨 자문회의 한번 불려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무슨 SF 영화 같이 막 이렇게 쫙 여기 괴상해요? 아니요 뭐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그냥 네. 그림만 봤는데 햇빛이 있으면 절대 걸을 것 같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세종시가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 나는 그거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이 글러브 끼고 세종시에서 이거 한 거.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새로 뽑힌 대통령인데 뭐 좀 좋아해주자. 연금 뭐 싫어하지는 말자. 유승민을 네. 이겼으니 연금 개혁을 한 유승민을 이겼으니 뭔 상관이? 아니 그거는 윤 대통령 또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얘기했어. 연금개혁도 얘기했어요. 전반적으로 충청이 그냥 그러니까 항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성사건 더불어민주당의 성사건이 뭐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지. 박안주. 네, 거기가 지역구 천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선 천안의 인구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천안을 먹어야 이제 충남을 먹는 건데 거기에 뭐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걸로 그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다고 하니까. 충남 사람들은 성 관련 사건이면은 치가 딸릴 거야 네. 진짜. 네, 전직 지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거 그냥 썰이었는데 양승조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선거 막판에. 그래요? 예. 그게 많이 안 퍼졌구나. 근데 하여튼 인물론으로서는 양승조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충남 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어서 안희정은 안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충남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양승조는 제가 거의 욕하는 사람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관료다라고 하는 얘기기도 하겠죠. 정치를 양승조하고 김태흠 중에 누가 오래 했죠? 김태흠이 오래 했죠. 그럴 때 조금 오래 못한 사람이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은 지겨워서 질려서 안 찍을 수도 있지만 김태흠은 충남지사는 안 해봤잖아. 정치는 의원은 오래 했지만 근데 양승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충남 도민들이 4년 뒤에 또 선거거든요. 그때 다시 나와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떨어져도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김태흠이 난 다음에 힘들 거라고 봐요. 쉽지 않겠죠. 오히려 국민의힘도 후보를 바꿔야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 예. 나는 김은혜가 진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쟤는 끝나고 나서 미래가 있다. 뭘 해도 하지 않겠냐. 뭐 입각이라도 시켜주겠지. 그렇죠. 입각. 요번에 보니까 교육부 장관. 근데 요번에 바로 하면 너무 속도. 그렇겠지. 어디 뭐 공사 뭐 이런데 보냈다가 아니면 좀 쉬었다가. 아니면 한 1년 쉬었다가. 돈도 많잖아. 아니 당직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김은혜가 대변인 이런 거. 김은혜가 참패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요번에. 그렇죠. 예, 뭐 패자 중에서는 제일 탑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가장 참패한 사람은 강기정이죠. 이번에 가장 참패한 사람은 아니지. 가장 참패한 사람은 여영국이지. 더 진 사람도 많아요. 여영국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의당이 그냥 참패를 해버렸죠. 정의당은 참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후보 인물 중에 네. 아, 인물 중에 인물 중에 가장 참패한 사람은 강기정이죠. 강기정이 왜 홍준표한테 졌다고? 아니 광주의 네. 투표율이 37%. 37%. 야, 광주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아. 이 광주가 2016년 총선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당을 밀어가지고 민주당 한 면 먹여버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를 살살 끌고 와가지고 민주당의 손을 다시 잡았죠. 이번에도 쉽게 주진 않겠다. 근데 딴 놈 뭐 찍을 데도 없고 안 나간다 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득표율이 30%대는 처음이었을걸요.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요 선거에서 30%대는 처음 아닌가? 처음이죠. 재보궐선거도 아니고. 투표율 이게 무슨 30% 나오는 데는 총학생회장 선거 정도겠다. 어. 투표율 30%대 나오는 데는 제 지역구, 제가 옛날에 시원했던 그 지역구 정도. 그 일단 이번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았어요. 네. 50 50점. 50.9. 네, 50.9%. 50.9%. 야, 그러면 이거 한겨레 TV에 예언해준 진행자인 김한 기자가 다 맞췄네. 어허. 51% 불렀거든. 야. 김한 기자가. 아니,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몇 프로 불렀어요? 나 좀 많이 불렀어요. 57. 너무 크다. 근데 요번에 사전 투표율이 많이 높았는데, 근데 사전 투표율 높다고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사전 투표가 음. 거의 이제 본 투표랑 똑같이 정착이 돼서 왜냐하면 2018년 지선, 2017년 대선 요때 보면은 전체 투표자의 3명 중에 1명꼴로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근데 2020년 총선 때가 되면 40%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40%가. 그 다음에 요번 대선, 올해 대선을 보면 47.9%가 사전 투표에 갔어요. 전체 투표자에.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의 비중이 올라간 거지. 사전 투표하는 게 올라가면 그만큼 본 투표, 최종 투표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계산했으면은 50% 초반을 불렀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좀 높아라 해가지고 네, 57%보다 지난 지방선거가 57%였거든. 네. 그 저는 요번 대선을 기점으로 투표율 하락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예, 투표율이 87년 대선부터 2008년까지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총선할 때까지 그때 한 20년 30년인가? 20년이죠. 87년부터 2008년이면. 네, 20년이. 20년 정도 계속 투표율이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나 뭐 광우병 뭐 그걸 기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몇 년, 한 12년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올라오는데 다시 꺾여서 내려가지 않을까. 네, 저는 투표율 저하의 시대가 오는 건가 싶어요. 한이성님이 노영민, 강기정, 뭐 김영환, 김진태 이렇게 정치적으로 끝나야 할 사람이 낙향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강기정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강기정은 낙향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광주시장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계속 청와대에서 썼죠. 그러니까 강기정은 낙향을 한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싶어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근데 이것도 조금 그래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노영민, 김영환, 김진태 뭐 이런 사람들은 박형준도 사실 조금 비슷한 케이스였고. 근데 박형준은 계속 부산에서 이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랬죠. 네. 이거 보니까 좀 부럽긴 하네요. 그래도 낙향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있잖아요. 하방했죠 홍준표 시장님께서. 우리도 낙향했잖아. 대구로. 향이 네. 사실 뭐 여기에서 산 게 10년도 안 돼.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홍준표 시장님은 하방을 해서 하방을 하셨죠. 크리스피 베이컨님은 뒷북치신 것 같아요. 23분 전을 못 참지. 이분은 8시에 방송 시작인 줄 아셨나 봐요. 네, 지금 23분 지났습니다. 시작하고. 일단은 투표율에 대해서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근데 어느 쪽이 덜 나갔는지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야.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47.8%가 나왔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고 정권 연장 지지 여론이 낮았죠. 근데 그걸 이재명이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별론데
국민의힘은 못 찍겠어서 윤석열을 못 찍겠어서 간 게 47.8%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사람 더 빠진 겁니다. 네. 예, 이번엔 못 가겠다. 저는 뭐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출마자들한테도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뭔가 내가 투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될 만한 동인을 제공할 만한 후보가 네. 나오지 않는다면 네. 특히 이 국민의힘을 평소에 좋아하진 않지만 네.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들도 아닌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왔다. 그 안 나오게 만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큰 선거 대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뭐 22% 23% 득표한 걸 자꾸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20% 정도는 민주당을 고정적으로 찍어준다라고 착각하고 선거운동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도 내가 당선될 수 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의 절반은 그중에 절반은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찍기 싫어서 네. 민주당을 찍어준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지지자라고 착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죠. 그냥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네. 지지층이 안 나왔다. 그것도 자꾸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지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송영길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떡하냐? 그 궁금하면 이번에 나와보질 말든가. 아니 제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 날 네. 모 민주당 후보를 만났는데 낙선한 기점으로 음. 만났는데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송영길, 이재명이 출마했으면 절대 안 됐다. 이 두 사람의 출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도 못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가 마치고 나서 더군다나 더 문제는 그러고 나서 뭐 지금 자기들끼리 막 부닥부닥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 왜 나왔냐 이러고 지금 인지 와가지고 왜 그때 나오지 말았어야지 왜 나왔냐 이러고 있고 여기는 또 아니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라도 얻은 거 아니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하여튼 당분간은 계속 이런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문경 전촌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 심지어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영기는 이제 대선 주자급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당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이 전혀 달라. 희생해서 희생 타점이라도 올렸나? 네? 희생 타점 올렸어. 보내기 번트를 해가지고 한루에 진출이라도 시켜야지. 타점은 안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나온 게 제일 컸던 거죠. 안 나온 거. 나온 게 큰 거죠. 안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나온 게 큰 거죠. 안 나온 그거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는 제 아내가 투표 안 한다는 거야. 나름 고관여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네. 왜 안 나가냐 이러니까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다. 이게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서 뭐 지방선거는 여러 부분을 찍으니까 그래도 살펴보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뭐 한두 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라도 좀 찍어주라 하면서 제가 네. 가긴 갔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대중들의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득표를 최대화하는 전략은 민주당 3글자 말고 6글자죠. 더불어민주당 6글자 말고 이미지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우는 거예요. 흰옷 입고. 그러니까 비유하면 그거예요. 비워가지고 아니 오세훈 봐봐. 오세훈 또 유니폼 흰옷 입고 다녔어요. 이기고 있는데 한참 이기고 있는데. 김영환도 흰옷 입고 다녔죠. 흰옷 입고 색깔만 빨간색 몇 개 넣어서 다녔다니까. 민주당 그 옛날에 손학규가 성남 분당에 보궐선거 나갔을 때도 흰옷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는. 네. 이재명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나 누가 있을까요? 박근혜
의 길이 아니고 이회창, 홍준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쪽 깎기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회창도 보면 2002년에 97년에 지고 나서 네. 바로 당대표 해가지고 네. 쭉 가잖아요. 그 전략을 썼잖아. 홍준표도 지난 대선에 지고 나서 당대표로 바로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참패를 하거든. 그러니까 잠시를 못 쉬었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그 다음에는 쉬죠. 좀 쉬었죠. 그러니까 미국 가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회창을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한테도 졌을 때도 되게 아깝게 졌잖아. 되게 아슬아슬하게. 네. 그때 이인재가 표 안 잡아 먹어줬으면 자기가 이기는 건데. 또 내 탓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다니까. 이재명도 그때 아깝게 심상정이 표 안 먹었으면. 심상정하고 이인재를 비교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표차 보면 뭐 비슷하지. 아니 내가 근데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 대선인데 심상정이 안 나와도 정의당이 후보 안 냈어도 이재명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그래. 이회창처럼 그러니까 그런 멘탈리티가 그럼 이해창처럼 하면 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줄 알아 자기가. 그런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회창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회창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지금 어디 히말라야 가가지고 탁현민 같은 애들 옆에 붙어서 수영 기르고 어디 산에 걸어 다니고 나를 좀 뒤돌아보고 아니면 독일 가서 마라톤을 하든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유학을 하시든지 뭐 그런 거를 어디 좀 하셔. 아니면 경북 안동에 와가지고 뭐 어디 봉사활동이라도 좀 하러 다니던가 자기 뭐 선영이나 이런데 그런 걸 하셔야지. 지금 왜 그랬지 진짜. 이회창하고 이재명의 공통점이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졌는데 그 당을 확실하게 장악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남아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야. 홍준표도 2017년 대선 때 친박 공백 상태에서 그냥 추대되듯이 해가지고 나갔지만 그 이후로는 당을 장악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막 달려버린 거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내가 얘기했던 게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이미지 다 비워야 된다. 비워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싶은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그 방법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견제하고 싶은 시민들이 알아서 모이게 하도록 하는 거지, 견제 이렇게 검찰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근데 뭐였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 스스로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3월에 대선 졌어요. 그럼 3월 4월 내내 쇄신하니 뭐니 해가지고 시끄럽게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4월 지나면서 5월 들어가서 개혁공천하고 이러면서 당을 조금이라도 탈바꿈하는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선거로 돌입하는 거죠. 그때 86 용태를 시키든가. 그러니까 송영기라고 다 나왔는데 갑자기 용태론을 들고 나오면 어떡해.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를 3월이나 4월 초에 해줬어야 될 얘기죠. 사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박지원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왜? 이재명이 데리고 온 거예요. 난 이재명이 잘한 게 있어. 민주당에서 잘한 게 있어요. 최근에. 2개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실 이재명이 밀어줬다고 봐야 돼.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간 것도 이재명 작품이라고 난 봐요. 그 2가지. 근데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빠져있던가. 경북 도지사 나오든가. 수성을에 나오든가. 수성을에 나오든가. 아니면 홍준표하고 붙든가. 대구 시장으로. 그래가지고 다 혼자 설치다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조금 비게 만들어서 글로 사람들 담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쫓아버렸죠. 막판에 김포공항으로 사고 친 거. 나는 이게 선거에 크게 민주당에게 악영향을 크게 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너끈하게 이겼죠.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국회의원도 먹었고. 네. 나는 제주도에서 국민의힘이 왜 지는지 알겠어요. 내가 방송 중에 한번 제주도 관광객 총량제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소수나 하는 주장 아니냐고.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제주 오름은 총량제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안식년 제도로도 안 된다. 총량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네. 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이런 일 잘 없는데. 시간대가 이래서 그런 거야. 지방선거 총결산한다니까. 아, 네. 그래서 그리고 김포공항 이슈가 이재명 본인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아. 인천 계양에서는. 근데 나는 김포공항 말고 이재명의 등판 자체가 민주당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인천 계양하고 성남 분당 갑 이제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다 국회로 들어오게 됐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음. 결과는 일단은 이재명이 크게 이겼어요.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까지고 난 다음에 그게 전화위복이 됐다니까. 예, 그거 소리 없이 따라잡혔다가 막판에 엎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라잡혔다고 경보 울리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지역구 주민들이 아 그럼 대선 주자급을 떨어뜨릴 수 있나 이렇게 돼서 그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지금 이제 양당 다 이 권력을 누가 이제 잡을 거냐.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또 본격적으로 총선 또 공천 또 얘기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특히 이준석이 이제 우크라이나 갔는데 왜 갔겠어 지금 이 타이밍. 해외 도피? 강용석이 더군다나 해외 도피 아니요? 이재명도 뭐 지금 방탄 뭐 전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양당의 대표급들이 뭐 하나씩 지금 다 물려 있다. 이거를 앞으로 한동훈만 논하지 뭐. 민주당이 누가 이재명도 대표급이라고요? 대표를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사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갖고 리스크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리할 거냐. 여기서 만약 한동훈이가 진짜 잘한다. 그럼 바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황태자는 그냥 한동훈 대본일 것 같은데. 아 한동훈이 이재명, 이준석을 같이 집어넣고 네, 그렇게 하든가 적당히 이재이냐 이재이 적당하게 뭐 정치력 진짜 발휘해가지고 잘 끌고 간다. 이러면 뭐 한동훈이 지금 슈퍼 권력이잖아. 인사도 자기가 하고 뭐 지금 자기가 다 하잖아 지금. 윤석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밤에 술만 먹고 다니고. 밤에 술만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안주도 먹습니다. 아니 그 술집은 경호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난 일반 관심 없어서 잘 안 봤어요. 일반 술집에서 발견됐다면 그 일반 술집에 갈 수가 있나 대통령이?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죠. 가려고 하면.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그럴 건데. 아이고 화장실 안 가. 내가 오줌보가 커가지고 화장실 안 갑니다. 요강 들고 다니나. 그러면 대선 주자들의 향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 나온다 안 나온다로 한번 점을 쳐보죠. 네. 나는 이 캐릭터면 나올 것 같아. 나온다. 나도 나온다.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올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그리고 나온다. 내가 지적해야 될 게 이낙연계. 네. 이낙연계는 그냥 말아먹기를 기다리다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진작에 바로잡지 않고 뭐 했어요? 이낙연계는. 그럼 이낙연계 뭐 새신파요? 이낙연계가?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낙연이 서울시장이라도 나왔어야지.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이낙연은 서울시장에 나왔었어야 했어요. 이낙연이 나왔으면 45%까지는 갔을 수도 있어. 그나마. 안 나왔잖아. 엿 먹어보라 하고 뒤에 있다가 이제 나왔고 이낙연 뭐 어디 또 김대중 산소에 참배하고 미국 간다면서요. 아이고 진짜. 김대중인 줄 아나 봐 자기가. 영국. 김대중은 영국 갔으니까. 뭐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지선 끝나고 민주당 관계자를 한 명 어떻게 지나가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한숨을 쉬더라고. 막 세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재명 때문에 당에 지금 피해가 많다. 그런 기색을 좀 보였어요. 그 내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8월 전당대회 누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재명이 돼야지. 이재명 말고 사람 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쇄신을 하려면 전당대회에서 김혜영 그래 김혜영 돼야 돼. 쪽으로 분위기가 확 간다면 그래도 쇄신 가능성이 있다. 김혜영은 절대 안 됩니다. 이준석이 또 그놈의 입을 놀려가지고
민주당의 김혜영 대표, 한정혜 원내대표 가장 무서운 조합. 한정혜.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해주죠. 안 그래도 안 해줄 판인데 더 안 해주지. 네. 이준석의 의도는 민주당이 그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약을 쳐놓는 거죠. 미리 약을 쳐놔서 민주당이 얼마나 애들 단순합니까? 야, 이준석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아니지. 이준석이 칭찬한 거 보니까 저거 윤석열 아바타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겠죠. 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쪽이 20대 여성 페미니즘 표심을 막판에 많이 노렸죠. 그때 이준석이 비판을 하면서 정의당은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씨발 그럼 그 얘기 듣고 20대 페미니즘 성향의 여성들이 어지간히 정의당 찍겠다고. 이준석은 이재명보다 정의당이 더 싫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재명보다 김혜영을 더 싫어하는 것이다. 예. 좀 가만히 있든가. 또 입을 이 우크라이나도 그거 뭐야 보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용히 갔다 오면 되지. 그럼 민주당은 이제 그러면 이재명이 대표가 되겠죠? 되겠죠. 나오면 되겠죠. 나오면 되겠죠. 그 이낙연계가 또 뻘짓거리 하는 게 이낙연계가 정신을 차리려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미는 게 낫습니다. 다 그냥 다 내려놓고 누굴 밀어? 예를 들어 이낙연계가 정신을 차리면 김혜영을 밀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김혜영을 이낙연이 민다고? 그럼 누가 밀어? 이재명계가 밀까? 김혜영이 둘 다 밀릴 것 같았으면 저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이러다 저러다 또 정세균이 먹는 거 아니야? 정세균이 어떻게 먹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중간에 드랍됐는데. 드랍 더 비트. 문희상이 또 비대위원장하고 이럴 때 다시 등판하는 박지원. 유인태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유인태, 박지원 이 양반들은 이 당이 어려울 때마다 늘 호출되는 것 같아요. 이해찬 오라 그래. 다시 이해찬도 맛이 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해찬이 다시 오면은 누가 막 따지잖아요. 그럼 이해찬이 나쁜 자식 이러면서 네 그때 맛이 갔어 이해찬은. 네? 하여튼 그렇네요. 뭐 또 이재명이 되겠지. 네.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오세훈 안철수 이번에 둘 다 너무 쉽게 돼가지고 나는 이 선거로 뭐 특별히 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는 그냥 연명을 한 거고 정치 생명 연장의 꿈을 마스크 꼈습니다. 저 에크모 치료하고 있다가 이제 에크모 떼고 산소호흡기 정도 달고 있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당권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죠. 당권은 아니겠고 네, 당권은 아니고 차기 대선이지. 네,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있을 거고 결국 당권은 이준석 대표가 이 본인에 대한 그 리스크들 수사받고 있는 것들만 털어낸다면 다시 또 대표 된다고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대표를 계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된다고 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걔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놔둘 걸. 더군다나 근데 이게 반윤과 친윤으로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윤이 뭐 이준석, 나경원, 이준석과 나경원이 한 편이 되는 또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 왜? 어떻게 둘이 한 편이 돼요? 나경원도 불만이 엄청나잖아 지금. 근데 나경원은 초청식 때 초청장 못 받았잖아. 김부선도 초청장 받았는데 김은국도 갔는데 나는 지지 유세를 했잖아요. 강용석 김세희도 다 갔다니까 초청식 때. 그 뭐지? 취임식 때. 나경원은 초청장 자기 못 받았다고. 그렇다고 나경원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들이받을 수 있나? 전통의 고시원도 같이 지냈는데. 전통의 국민의힘의 우리 뭐 저 자기들 우리 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아니야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제가 취재한 바로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뭘로 장악했는 줄 아십니까? 술로 장악. 술로 장악. 진짜 술로 다 장악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약한가 봐. 그럼 내가 국민의힘 들어갈 거 그랬어. 나도 한 술 하거든요. HSG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친구. 그렇지. 특히 국민의힘이 그게 더 강할 거거든. 문화가. 민주당은
술 마시면 친구가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 술 마셔야 돼. 대학교 때 그때부터 마셨어야 돼. 네. 대학 또 뭐지 최종 학력이 아니고 응. 입학 학년. 내가 어느 학교 입학했나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민주당의 뭐 86세대 의원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진중권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하더라고 생각보다. 왜냐하면 선배래. 아 우리 선배님이셔서 뭐 이러더라고. 그 보면 국민의힘은 또 한 분 제가 주목하는 분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이 왜? 김재원이 왜? 이틀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남겼습니다. 길을 잃었다. 모두 떠나고 홀로 남다. 김재원 최고님 저희 방송으로 오세요. 지역구인데. 그러고는 오늘 나 자빠들이랑 방송하기 싫어요. 오늘 또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을 올려놨는데 자전거에 몸을 싣고 길을 찾아 떠납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어디로 가? 경남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보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걸 대구에서 또 출발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출발했어. 대구로 오겠네 대구.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김재원이 대구시장 안 되고 서울 가서 좀 알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 야, 근데 김재원 최고는 진짜 그 되게 뭐 방송 각종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난 대선 때 정말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죠. 근데도 이렇게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 보면 우리가 불러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특히 자기랑 맨날 같이 방송하던 강기정 선수는 저기 시장 됐고 김재원은 안 됐고 어제 오늘 되게 감성적으로 변했어요. 원래 감성적이야. 근데 또 이런 거를 김재원 약간 사춘기 소년의 그 여린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남겼거든요. 내가 하찮게 생각하고 함부로 돼 있던 것들이 알고 보니 무척 소중한 존재였다. 예를 들면 나 자신. 싸이 감성이네. 싸이 감성. 진짜 눈물 떠러럭. 뭐 김재원 또 좀 사람들한테 잘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그 자기 반성인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구나. 이재명 갑자기 생각난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옛날에 블로그에 썼던 2006년경에 썼던 글이 갑자기 회자가 돼서 봤어요 그거? 봤습니다. 네. 이재명 2006년 7월 사랑을 담아두지 마. 제목 누군가를 눈물나게 그리워한다는 거. 김부선 아니야? 뭐 아니야. 그때는 김부선 안 만났을 때야. 아니 만났다는 증거는 없죠. 없죠. 사실. 네. 그 제목 갑자기 내가 웃지 않거든. 아주 만약에 갑자기 내가 웃지 않거든. 그날은 그냥 내버려 둘래? 나도 너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인지라 내 웃음도 가끔은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 이재명 옛날에 썼던 글입니다. 싸이 감성. 아니 나 그저 얘기가 새는데 채팅창 양파님이 홍문종 의원 또 의외로 감성글 잘 쓴. 홍문종 지금 요즘 뭐해요? 사납게 생겼는데. 예. 아니 그 얘기가 국민의힘 당권. 네. 그걸로 갔구나.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윤석열계가 잡고 있어요. 이 친윤당이야. 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친윤당이 됐어. 장재원이나 권성동 이런 사람들도 찬스가 온다. 근데 아니요. 나는 이게 안철수가 시험 때 선거인데 이준석이 대표가 되려고 하면 난 친윤계에서 안철수 밀 거라고 봐요. 근데 안철수가 여기서 당 대표가 되면 차기 대선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냥 안철수 만약에 친윤계가 안철수를 당 대표로 시켜줄 수 있죠. 그럼 대선까지 밀까요? 안 밉니다. 안철수 세워놓고 그러니까 안철수로 이준석을 잡은 다음에 안철수를 마저 제낄 겁니다. 한동훈을 내든지 토사구팽 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2인제가 되는 거죠. 2인제처럼 민주당에서 한창 잘 나가다가 막판에 엎어지는 거지. 아니면 되게 중간자적 인물을 내세워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정권 초기니까 정진석 같은 사람들. 근데 정권 초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는데 내년이잖아.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뭐 내년까지는 이 인기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권 초기에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만약 박근혜 때 황우여처럼 정진석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정진석은 육모 몽둥이로 뒤통수를 뽀개야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진석 그러니까 너무 무리야.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이제 공천권을 쥐어야 되잖아. 그러면 공천권을 진다는 거는 자기 말을 윤석열이 난 절대 이거는 포기를 안 할 건데 그렇다고 공천권을 쥐는 순간 칼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를 날려야 되는 거고 또 척을 누군가는 또 져야 되고 그러면 정치 커리어 마지막인 사람을 넣어서 그냥 스무드하게 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적임자 한 명 떠오르네요. 황교안, 김무성. 김무성. 아니야. 김무성은 뭐 나는 안철수는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철수의 손을 빌어서 치겠죠. 공천할 때. 피는 안철수 손에 다 묻히고. 공천위원장 뭐 이런 거. 자기도 출마해야 되니까 안 되겠네. 공관위원장 하면 무조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그 다음 정치생명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표도 어차피 궁극적인 권한은 대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안철수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친윤계가. 정진석은 좀 그냥 그래요. 오히려 정진석은 국무총리 가능성 있다고 봐요. 충청권 총리 카드로. 아마 충청권 총리라면 정진석 아닐까? 이왕구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안철수가 나는 거기서 대표에 앉아버리면 끝난다. 그 안철수의 미래가 썩 밝지 않은 게 그러면 안철수가 친윤계 손잡으면 차별성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결국에 팽당할 거라고. 그러면은 구보수 신보수가 있다고 했을 때 신보수 쪽이 안철수랑 어울려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신보수는 이미 오세훈, 원희룡, 이준석 등의 주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구보수가 남는데 나는 오히려 구보수가 안철수를 자신들의 주자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주자가 없거든. 구보수가. 그리고 안철수도 자기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구보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의 중도 실용 이미지는 퇴색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잘 안 되는 길만 남아 있다. 그럼 친박들하고 안철수가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나 있다고 봐요. 이장우, 김진태 이번에 다 살았잖아. 김태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친박들이 안철수 안 싫어합니다. 네. 윤상현이 안철수 엄청 좋아해. 윤상현이 예를 그래요? 대표적으로. 친박들한테 물어봐. 안철수랑 유승민 중에 고르라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한테 전화해봐요. 친박들은 안철수하고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서 안철수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안철수의 완전 우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가야 될 길은 어차피 뭘 해도 그러니까 당 내에서 자꾸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게 호소를 내서 국민 경선에서 엎을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냐 과연. 이거는 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너무 쉽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 자주 되는 사람 대통령 잘 안 시켜줍니다. 서울시장 3번 됐죠. 이제. 네 번 네 됐죠. 번. 4번 됐죠. 참. 4번인데 했던 임기를 다 합쳐보면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5년 되나? 아니, 자, 첫 번째 4년 채웠고 4년. 두 번째는 2년 했. 1년? 아, 1년. 1년. 이번에 1년 6년 했네. 6년 했죠. 4선인데 그 재선 임기도 덜 채웠어.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 자주 되고 그리고 오세훈 캐릭터에 나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자신만만한 이미지. 꼭 뭐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정몽준 비슷한. 외모도 좀 닮았고. 외모도 정몽준이랑 닮았는데 정몽준은 이 부잣집의 서자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움츠러듦이 있어요. 약간 짠할 때가 있어. 정몽준. 7대 서자고. 예. 어. 예. 뭐 서자라고 하기엔. 아니지. 그래도 그래. 그 걔는 뭐 이렇게 형제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가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정몽준 하면 약간 사람 움츠러든 게 있다고. 월드컵 폐막식 때도 연설을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 이렇게 올려놓고 했다고. 사람들 수만 명 있는 데서. 근데 오세훈은 계속 이렇잖아. 턱 들고 이러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대중이 결국에는 떨어뜨리거든. 네. 내 옛날에 홍정욱 씨가 노회찬 의원 꺾고 국회의원 됐을 때 그 무렵에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99번 이기고 제일 중요한 승부 한 번을 칩니다. 이회창이네요. 진 적이 없잖아. 근데 이회창도 엄청난 시련들을 겪어봤거든. 소수파로서. 대법관 할 때나 대법관 때도 이명 국무총리 할 때나. 네, 근데 오세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짐에 지가 울고 그거 주민투표 괜히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너무 잘 나가는 이미지라 이번에도 만약에 오세훈이 정말 어려운 승부인데 엎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오세훈이 2021년 3월 초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 통과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LH 사건이 터지면서 확 붙어버린 거거든. 그게 같이 일어났어. 오세훈이 국민의힘 경선 통과한 거,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거, LH 사건 이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한꺼번에 일어났거든. 네. 그러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된 거예요. 그때 안철수한테도 질 수 있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뒤집혀진 거거든. 근데 이 흐름은 오세훈이 만든 흐름은 아니잖아. 윤석열이 만든 흐름에 얹혀서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뭔가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스토리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오세훈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우리나라 다이나믹한 게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다음 차기가 어쩐지 저쩐지 이러고 앉아있냐. 곧 조사 들어가요. 이미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한국갤럽에서 머리를 써서 요럴 때 차기 대선 이렇게 조사하면 빈축사거든. 그래서 조금 말을 돌립니다. 차기 뭐 정치 리더. 아니야. 그것도 조금 밀러. 저것도 조금 이르기 때문에 기대되는 당선인. 기대되는 당선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야 요거에 흥분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자 기대되는 당선인으로 조사를 했더니 홍준표는 4%. 4%고 대구 경북에서 25%. 대구 경북에서는 홍준표 25%, 오세훈 18%. 이렇게 나왔어요. 1등이 누군데요? 1등이 공동 1등인데 자 오세훈 20%, 김동연 20%입니다. 여야의 네. 서울 경기. 네, 다만 의견 없음 유보 쪽이 40%로 좀 많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잘 살펴보면 서울은 오세훈 48, 김동연 19예요. 근데 인천 경기에서는 오세훈 17, 김동연 35. 대전 세종 충청 10대 7, 광주 전라 5대 14, 대구 경북 18대 4, 부산 울산 경남 13대 13. 여기는 박형준이 대신 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 이제 또 민주당의 새로운 주자로 뜨고 있다. 이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것도 좀 잔인하네요. 네. 6명만 끼워줬잖아요. 그런데 이철호하고 왜 김진태도 없고 이철우도 없고 빼고 가는 거죠. 김영록, 강기정. 이거 다 물어봤어요. 이제 탑 6만 나오네. 6명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 물어봤구나. 그냥 다 물어본 거고 이게 주관식인 것 같은데. 그 탑 6만 그 홍준표, 박형준, 유정복, 김영환까지 해서 6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김동연. 자, 김진태, 김태흠, 이철우, 박완수는 1.2%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이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어느 정도 뭐 맞먹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묘한 게 지난 대선 때 한때까지 제3지대 주자였던 안철수와 김동연이 거대 양당으로 흩어져서 들어가서 일단은 그 안에서 상위 주자가 됐어요. 네. 김동연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의 길이냐? 손학규의 길일 수도 있겠네. 이재명의 길이냐? 왜 이재명의 길이 되지? 김동연이? 저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언더독으로서 네. 일정한 성과를 아주 화려하게 내면 이재명처럼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거기서 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기 감량이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성과들은 있으나 당내에서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손학규가 되겠죠.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계가 그리고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져야 김동연이 뜨는 순간이 온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럼 김동연이 경기도에 서류 잘 뒤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대체제로서 김동연인데 이재명이나 이재명계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이 김동연이 스스로 이 자기 정치적 보폭을 넓히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야, 김동연 너 임마 아직 이재명이 있는데 튀어나오려고 누를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대신에 대타 카드를 찾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아마 제일 먼저가 김동연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저도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한 김동연이 이재명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김동연 경기지사 카드 작전 자체가 이재명계가 직간접적으로 밀어줘서 가능한 거거든. 그 상황에서 김동연이 이재명을 엎을 수 있을까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그거는 있을 거예요. 이제 반기문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 엘리트들을 보면 군인들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저기 윤석열처럼 이 사법부 출신들이 또 뭐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다 그렇죠. 하다가 기업인 출신도 한번 했단 말이야. 근데 행시나 외시 출신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탑의 위치를 가본 적이 없다고. 만약에 큰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저쪽에서 한동훈 같은 사람 나온다. 그럼 이쪽에 내가 봤을 때 이재명보다 김동연이 나오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진짜 똑똑한 놈 엘리트 대 엘리트 같이 붙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엘리트 공화국으로 갈 수도 가능성이 난 있다. 엘리트가 아니라고 봅니까? 나도 엘리트예요. 사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기문도 떴던 것 중에 하나는 외시 출신들이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뭘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확 붙어줬었잖아요. 관료들이 막 쫙 붙어줬잖아요. 이 관료들의 힘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한데 전통 관료 출신인 김동연이 상대가 누구냐, 구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뜰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클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몇몇 분이 김동연이 민주당 주류와 손잡고 이재명과 대립할 수도. 민주당 주류가 이재명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 친명 대 친문의 구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문 일부가 친명이에요. 아니요, 친문 일부는 나는 친윤이라고 봅니다. 윤석열하고 문재인의 관계는 난 무슨 뭐 애틋한 것 같아 지금. 그거는 그래 안 보나? 그거는 그 정치 신세계인가 그쪽 애들만. 그래? 그 윤파. 아 그래요? 난 아니 그 전해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전해철은 윤석열 싫어하지 당연히. 싫어하나?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뭐야 저기 홍영표 이런 사람들. 홍영표는 친 이낙연. 그러니까 친문에 잘 봐요. 친문 또 세 부류가 있어요. 친문 직계, 친 이낙연, 그리고 신 이재명. 대표적인 게 민형배 아니에요. 신 이재명이 친문 출신이면서 그리고 뭐 그 경북에 김영권, 임미애 이분들도 그런 쪽 아닌가? 신 이재명 아닌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유리할까? 그러니까 보면 경북은 건드리지 마. 경북은 그냥 경북인 걸로 합시다. 변방이니까. 친문이라고 다 비명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비이재명만 놓고 치면 내가 봤을 때 져요. 친이재명계, 원래부터 친이재명계 더하기 친문 출신의 신이재명계, 철험회, 그다음에 그 이해찬계 이쪽 다 합치면 이쪽이 다수입니다. 이낙연계하고 그리고 친문 직계가 대표적으로 윤건영, 고민정 아니에요. 여기가 이낙연, 이재명 중에 어디 편을 들던가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낙연계 대 이재명의 싸움이거든. 해봤자. 근데 나는 요거 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러려면 일단 이낙연이 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구도가 되려면. 그 다음에 퇴장을 해도 지는 수가 있어요. 이재명 쪽한테. 그러면 이재명의 노림수가 김동연을 저쪽 편 선수 대표로 앉혀놓는 거야. 네, 근데 계속 자기가 이기는 거지. 너 2등만 해라. 그럼 이재명이 다음 대선 도전할 때 국무총리를 김동연으로 하겠다.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내가 이준석 대표하고 방송을 할 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되면서 김동연을
총리 러닝메이트처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또 그 알량하게 또 둘이 하나도 궁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 내가 안 맞으니까 그 조합이 된다고. 예. 근데 실제로 막판에 김동연 손 잡았잖아 이재명이랑. 예. 이 조합 맞추는 거는 딱 똑같은 편들끼리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총리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 된다고. 대통령 총리 조합 정도면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게. 노무현 이해찬. 그렇지. 노무현 이해찬도 완전 아삼육은 아니거든. 예. 김대중 노무현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김동연이 내가 뜰 수는 있는데 이재명을 엎을 수는 없을 거다. 저도 손학규로 갈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친노가 손학규를 밀어줬거든요. 그럼 손학규 너는 딱 대표까지만 해라 이거야. 대선 후보는 안 된다는 거지. 대선 후보를 문재인 져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김동연이 뭘 해보려면 지금 당장은 도지사니까 안 되겠지만 1, 2년 뒤부터 들이받아야 돼. 지더라도. 홍준표가 윤석열 들이받듯이. 홍준표가 이번에 뭐라 그랬더라 당선되면서. 날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이제 날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대구 분지를 성벽으로 치고 이제. 홍준표는 꼬장이죠 꼬장. 아니야 이제 우리 시장님인데 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는 한동훈은 끝내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이 아무리 머리가 잘 나봐야 정치는 또 달라요. 내가 요번에 지켜보니까 한동훈도 급수가 아니라 단수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네, 봐도 그렇지만 1급까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승단을 할 수 있을 거냐. 정치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정치는 쉽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한동훈이 뜰 거다. 뜨기는 뜬다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정도로 뜬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새끼들이 많더라고. 어디 한동훈을 유시민에 비유하냐고. 누구한테 기분 나빠야 되는 건데. 한동훈이 기분 나빠. 한동훈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팬들이. 한동훈 팬들이 유시민한테 한다고? 물론 유시민 팬들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게 사고력의 한국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뭐라 그랬냐면 김종필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5.16의 트로츠키다. 그럼 이 얘기 듣고 김종필이 나를 그런 빨갱이랑 비유하고 있슈 이렇게 화낼 것 같냐고.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 보겠지. 트로츠키 알잖아. 김종필도 좌익 출신이라서 트로츠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유시민에 대해서도 과거에 김종필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아니거든. 나름의 있잖아. 그 계보가. 예? 한신 옛날에 한신부터 시작되는 예? 그 유시민 본인이 자기는 김영삼, 김대중 평전보다 김종필 평전을 써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 계보가 이거는 진영을 망라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라고. 예, 좌파 우파고 자시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과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이 비슷하다고. 양파님이 박철원의 길이다. 박철원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 60 노태우의 박철원. 예. 근데 항상 황태자들은 불행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거는 김대중의 박지원이네. 박지원도 대통령은 안 됐잖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았잖아. 자신의 길을 개척했죠. 야, 마지막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거. 총리는 못 해봤구나. 양파님이 5.16 당시 미국에서는 박정희는 온건파, JP는 급진파로 보고 둘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와 김종필이 의도적으로 포지션을 스스로가 분리한 감도 있었어요. 김종필은 이제 맞고 떨어져야 될 때 김종필이 맞고 떨어져 나가 주는 거지. 그러면서 주군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 김수현 평론가가 역시 교육학 전공자답네요. 교육적이야? 아까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 내가 그걸 한동훈 유시민을 비유한 게 둘이 동급이고 둘이 비슷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걸 왜 구분을 못하냐? 유시민 씨는 진짜 요즘 조용하네요. 뭐 언론에 안 나오네. 재판 받아야 됩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시민고 출신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드네. 김재원도 그렇고 유시민. 자 얘기가 늘어지고 있는데 자, 2부로 일단 넘어가. 이렇게 2부야? 뭐 더 해야 돼? 전국 뭐 끝인가요? 대선 얘기는 또 할 일이 있겠죠. 전국은 끝인가요? 김진태는 어떻게 봅니까? 김진태는 그냥 김진태 됐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잖아. 느낌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김진태는 다음엔 떨어진다. 다음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강원지사.
황상무가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김진태가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다시 받을 건지 아니면 잘릴 건지 이게 결정이 날 거고. 근데 다음 지방선거는 근데 민주당이 워낙 잘 못하니까 이것도 예언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다음 지방선거는 요번보다는 국민의힘한테 더 불리하다고. 그건 대선 맞거든요. 앞이고. 예.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리할 거예요, 확실히. 아, 많이 불리하다. 왜냐하면 대선이 2027년 3월이잖아요. 네. 지방선거 26년 2026년 6월이 6월이면은 네. 거의 막판에 하는 거라 네. 요번에는 불리하다. 그때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럼 국민의힘은 한동훈 뜨는데 민주당은 뭐 새로 뜨는 사람 없나? 김남국, 김용민, 김한규. 김한규 제주도요. 제주도의 김한규. 네. 약간 너무 잘생겼어? 엘리트 느낌. 저쪽이 한동훈, 이쪽이 김한규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럼 그런 이미지면 둘 다 안 돼. 양쪽 다 안 돼. 김한규라고 예전에 달서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구 달서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죠. 총무부 장관을 했었다. 박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은 일단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주류의 상징으로. 근데 그러려면 뭐 의원이 되든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박지원이. 의원 공천을 받을 것 같아. 지역구로. 지역구로. 예. 다음 2024년 그럼 지역구에서 뭐 여기 하여튼 고향이 무조건 돼야 원주라며. 돼. 네. 무조건 돼야 되네. 고향이 원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박지원 차라리 수도권 하지 말고 원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에. 예, 정치를 조금 이렇게 밀도가 낮은 데서 차라리 출발하는 게 저처럼 제가 시의원 됐을 때처럼 이광재랑 붙어야 되는데. 이광재가 강원지사를 한 번 더 나가고 박지원이 그냥 그 원주로 나가는 아니 거예요. 원주 갑을 있으니까. 원주 원주가 갑을 있나요? 네, 지금? 갑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인구가 많아졌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제 1의 도시인데. 그렇죠. 네. 네. 이번에 그 나온 분이 원주 시장했던 네. 원 무슨 그분인 것 같은데. 요번에 참 박정하 의원이 됐죠. 원주에서. 아, 예. 원주에서 재보선. 국민의힘 네. 저하고 의원이 됐죠. 저하고 KTV에서 한 6개월쯤 방송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박혜진 아나운서하고 3시 고정으로 해서 게스트 더하기 해서 날 기억해 주십시오. 박정하 의원님 날 기억해 주십시오. 가끔씩 연합뉴스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원주 통닭이나 한 마리 사주세요. 아까 누가 김수민 평론가는 한 50년 전쯤에 태어났으면 크게 올라갔을 때 50년 전이면 1971년 대선에 나가는구나. 김대중. 엄창롱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도 그 연설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진짜 웃기는 연설이 있거든. 1971년 대선 때 그 경부고속도로의 부실공사 얘기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거지 누더기 옷 같아. 어떤 공화당 사람이 말하기를 와우 아파트 쓰러지고 난 뒤로 저놈의 고속도로가 저게 누워져 있으니까 안 자빠졌지. 저 먼저 서 있었으면 진즉 자빠졌을 것이다. 안 웃기나? 네, 이거 빵 터져요. 이 청중 폭소.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그렇지, 그렇지. 누워있으니까 안 자빠졌지. 일어서 있었으면 진즉 자빠졌을 것이다. 이건 이게 왜 나왔지? 네. 그래 내가 5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있었으면 김대중 자리에 제가 있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